나의 사회성 부족이 나의 개인적인 문제일까요? 내가 외톨이인 것이 사회 탓일 수도 있다고? 한국에서의 관계 맺기는 2025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사회성, 뭔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사회연결망, 관계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신은경이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특강에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굉장히 어색했죠? 그렇지만 방금 여러분께서 만약 제가 가르친 곳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셨다면 그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매우 숭고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을 마치 나와 연관이 있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시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 이건 사실 다른 동물들, 강아지, 침팬지들이 하지 못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임을 절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와 상관없는 무언가가 아니라 내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인간의 사회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오늘의 인류는 빠르게 관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오늘은 안녕하신지요? 혹은 나는 인간관계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실까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간과 인간이 관계 맺는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했던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사회성이 왜 이토록 우리에게 무겁고 버거운 기술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이러한 관계 맺기의 변화의 사회적인 맥락,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친구가 없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 맺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우리는 종종 그 원인을 그 사람에게서 찾고는 합니다. 그 사람 성격이 너무 내향적이기 때문에 혹은 성격이 모나고 경쟁적이기 때문에 라는 부정적인 추론을 하기도 쉽습니다. 만약에 1000명이 사는 마을에서 단 한 사람만이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의 개인의 특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사회성 부족이 과연 나의 개인적인 문제일까요? 내가 외톨이인 것이 사회 탓일 수도 있다고? 라고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만약에 한 사회의 50%에 달하는 인구가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 개인의 성격 문제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어려운 현상은 안타깝게도 1명, 2명의 개인적인 심리적인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0.1%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면 그래, 네 탓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병리적인 상황이 전 인구의 50%라면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인 원인으로 매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가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그것이 낳은 우울증, 고립에서 자유롭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양산하고 있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원인, 그 갈등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함께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전통적으로는 관계가 끈끈해, 정이 많아, 유대감이 높은 사회야 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의 관계 맺기는 2025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월드 밸류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하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국가 국민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이 넘친다 라는 것이 사회문화의 강력한 한국적인 정서라고 알려져 있는 것과 다르게 한국인들의 사회성, 뭔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단어들의 공통점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할머니, 아내, 선배, 딸, 가족, 손자. 뭔가 소중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첫 줄에서 응답을 하는데요. 다음 줄 함께 보실게요. 여자친구, 전남친, 시부모님, 어머니, 남자친구. 전남친과 남자친구가 한 공통적인 어떤 것을 가질 수가 있나? 마지막 줄 함께 보시겠습니다. 친척, 가족, 상사, 사장, 동료, 지도교수.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쯤 되면 저희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뭔가 관계를 지칭하는 단어들 같아요. 맞습니다. 이 관계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신 그 단어들은 우울증 환자 55명 중에서 관계 때문에 우울하다라는 것을 적어주신 분들의 답변이었어요. 남편, 남자친구, 왠지 모르겠지만 전남친, 시부모님, 어머니, 딸, 가족, 손자, 너무너무 소중한 관계들이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들, 이런 관계들 때문에 우울증을 겪곤 합니다. 그 55명 환자들 데이터 중에서 관계 때문에 우울해요 라고 답한 사람은 몇 %였을까요? 38명이었습니다. 약 70%에 달하는 우울증 환자들이 관계 때문에 우울해서 병원을 찾으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한국에서만 가지는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여러 가지 지점을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스스로를 관계 중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 때문입니다. 혹시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 3가지 키워드를 고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를 고르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놀랍게도 제가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살짝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유, 희망, 사랑, 여유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셨다면 여러분들은 20대 1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딸, 아내, 어머니, 남편, 아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셨다면 여러분들은 50대 이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재밌는 것은 기성세대들은 관계 중심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 익숙한데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50대 이상 성인들에게는 관계 중심적인 자기 표현이 매우 당연한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로 문화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왜 우리는 이렇게 전혀 다른 세대의 자기 표현 방식이 공존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런 한국의 놀라운 문화 변화에는 빠른 경제 성장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속 발전의 성장이 만든 독특한 한국 사회만의 문화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저희가 2가지 다른 마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마을에서는 남자의 평균 소득은 22만 원, 여성의 평균 소득은 9만 원입니다. 남자의 평균 기대 수명은 61세,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70. 이런 마을에 여러분들이 산다고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그 옆마을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남자 평균 소득 439만 원, 여성의 평균 소득 285만 원, 평균 수명도 훨씬 깁니다. 남성의 경우 86년, 여성의 경우 87년. 이 마을에 여러분들이 산다면 어떤 느낌이실까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은 1980년 대한민국의 평균 통계치고요. 2025년의 통계치를 오른쪽에 함께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 2가지가 같은 나라라고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할머니 세대와 부모님 세대 그리고 MZ 이후의 세대들은 전혀 다른 역사 경험을 바탕으로 삶을 영위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난 저희 할머니는 왕이 있던 사회 식민이었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삶을 사셨습니다. 독재정부에 항거하던 민주화 시대에 대학을 다니신 부모님들 그리고 2000년대 밀레니엄 이후에 월드컵 시기에 태어난 MZ 이후의 세대들 전혀 다른 사회에 대한 전제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한국 사회가 외면적으로 매우 동질한 사회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상이한 역사적 배경을 압축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사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내게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에는 전혀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죠.
지난 45년 동안 평균 수명이 20년 이상 길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 시간 역시 매우 길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30%의 시간을 우리는 싱글로 지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3분의 1 시간을 부모 혹은 부부의 시간을 살고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의 시간을 조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이게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앞으로 120년을 기대 수명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세대의 숙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긴 시간을 늘려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동질적인 문화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더 타인과 내가 다른 문화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각성, 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던졌던 여러분, 당신 누구세요?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물리적으로 분절된 나를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다른 개인들과 분리되고 독립적인 존재로 나를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나라는 존재는 내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개인이 하나의 고립된 존재로서는 인간답기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투영하는 너 없이는 인간다운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나의 존재를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한 문장, 제가 매우 좋아하는 문장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군자화의부동, 소인 동의불하라. 군자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화로이 지내고 소인은 서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화합하지 못한다라는 문장인데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공존이 가능할 때 여러분들의 관계 건강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여러분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비법임을 잃지 않으시길 욕심내어 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